박창재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사무국장님이 우리랑 분야는 좀 좁지만은 사회복지 쪽이라 분야는 좋지만 그냥 동일한 활동을 하는 게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예요, 협의회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사무국장님 이야기를 좀 들으면은 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비전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작성되고 이행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발표를 해주십시오. 예, 수원시 지역사회부장님 박창재입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 1차 때 저희 자체 우리도 지금 2017년도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조직 구조 내에 중간 그 실무협의체 심의를 받고 12월 달에 대표협의체 심의를 받는데요. 1차 그 과정 속에서 못 왔는데 오늘 와보니까 제 생각은 우리 박종학 국장님한테 제가 코가 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이 그 워크샵 전에 그 뭐죠? TFT 하기로 비전 특위 회의를 한 3번 참여하면서 오늘 워크샵에서는 뭔가 구체적인 비전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제 생각이 좀 잘못된 건지 비전을 건너뛰고 이제 목표도 건너뛰고 그 밑에 세부 추진 사항,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로 얘기하면 세부 사업에 대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뭐 자료 37페이지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그 사회보장급여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면서 좀 법은 긴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하면서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협의체로 갑니다. 혹시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아시나요?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에 준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의 가장 큰, 가장 핵심적인 모법이죠, 모법. 사회복지의 모법인데 그동안 사회보장기본법 아래 사회복지법이 있었어요. 사회복지사업법이. 그러다 보니까 사회보장이라는 의미가 복지라는 축소된 의미로 계속해서 시민들이 의식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회보장의 영역으로 가면은 제가 우리 내부에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의제, 비전, 특위를 빠져나갈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고 우리 일도 바꿔 죽겠는데 여기 의제 것까지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얘기 나온 게 의제 그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지표 개발해서 비전 수립하는 거나 사회보장이나 사회보장의 영역이나 지속협의 영역이나 다른 게 뭐가 있냐, 향후 이거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도 있었고요. 사회보장 쪽, 그러니까 복지, 그냥 쉽게 복지 쪽은 카테고리가 복지라는 하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사회복지 하면은 딱 정의 내리지는 못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죠. 이 사회복지에서 얘기하는 라포라는 거거든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속가능 발전, 뭐 지표, 목표 이거에 대한 과연 그 국민적 인식이 얼만큼 돼 있으니까 공감이 돼 있는가라는 부분을 먼저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비전 특위를 하면서도 계속 이 비전 수립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사회복지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으면은 이 다양한 시민 의견서부터 거꾸로 기납적 방법으로 나중에 비전을 수립할 수 있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이런 목표에 대한 인식이 없을 상황에서는 저는 지속역 사무국에서 어떠한 그 비전, 향후 비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지속역 구조상에서 각 분과에서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의 의견들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래서 연역적 방법을 좀 해야지만 이게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데 수원 시민이 얼만큼 인식을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수원시 최근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수원시 동향을 보면은 지난 4월달, 5월달서부터 해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따른 시민 참여, 그걸 수원 시민이 얼마나 인식하고 이거 제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참여했던 부분, 그리고 최종에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부분에 했을 때 시장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원 시민 1%만 참여하면은 바꿀 수도 있다.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했는데 수원 시민 1%면은 수원 시민이 지금 119만, 통계적으로 우리는 125만이라고 그냥 보통 하는데 약 119만이면은 12,000명만 그 최근에 지역사회의 변화, 그 이슈에 대해서 인식하고 같이 동참을 하면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주민 참여, 오늘 이 자리에도 이제 주민 참여하는데 과연 그 주민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들이 누구일까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는 주민 하면은 죄송합니다, 팀장님, 통장님들, 통반장님들만 생각하십니다. 네. 그럼 우리 시민단체에서의 주민 하면은 과연 누굴까요? 진짜 주민인가, 시민인가? 제가 봤을 때 오늘 오신 분들 다 중간 조직에서 다 사무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원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비전과 지표를 고민하는데 수원 시민이 지금 빠져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박정학 부장님 제가 선배님이신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랑이 아니라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사가 10년입니다. 지속역은 의제서부터 해서 20년이잖아요. 근데 사회 분야는 사실은 검증되지 않는, 여기 연구원님들도 계시지만 한때 사회복지 분야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했고 인정을 못 받았던 부분이 통계관리라든가 조사가 잘 안 된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그러니까 사회복지 최근 10년 동안 평가에 대한 지표라든가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강화되었고요. 조사도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비전을 수립할 때 맨 먼저 하는 게 시민들의 욕구조사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조사.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위원들이 시민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인식들을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실행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위원들이 같이 하죠. 그래서 물론 협의체의 모든 목표라든가 지표들이 측정 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실행력을 담보하고 측정은 가능할 수 있고, 그래야지만 모니터링과 평가가 가능한 그런 목표와 지표를 개발하지 않으면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위원들의 워크샵, 그 다음에 그런 내부, 그러니까 사회복지 분야의 내부적 의견만 아니라 소통뿐만 아니라 외부의 소통도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 2차 비전, 10년간의 2차 비전을 수립할 때는 FGI, 지역사회 중간조직의 FGI뿐만 아니라
FGD 형태로 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중간 정리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시민들과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시민들이 같이 그런 의견들을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삼국에서 비전을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보면은 38페이지에 저희 협의체 비전이 사회적 비전, 사회적 미션, 조직 변화 비전, 조직 실행 미션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관련 내용들은 뭐 37쪽에 좀 어려운 용어라서 뭐 사회적 비전이 뭐고 조직 변화 비전이 뭐지 이런 부분들은 앞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비전과 우리 내부 조직의 비전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구분해서 우리가 비전과 미션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장 큰 핵심 과제가 뭐냐면은 수원에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단위로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도 10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좀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우리가 지금 3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인데 이게 15년서부터 18년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가장 큰 숙제가 이 14년도에 3기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에 우리 협의체의 비전을 수립할 때 시민이 빠진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했구나라는 이제 뒤늦은 성찰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4기 준비를 2018년서부터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보장계획 수립할 때도 시민 참여, 지역사회 조사, 민간협력 계획 작성 이런 것들을 좀 핵심적으로 우리가 가져갔던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도 여기 오신 분들이 과연 제가 페이스북에 그리고 지금 SNS에서 좀 홍보된 거는 비전 작성을 위한 워크숍인데 비전 작성을 위한 워크숍이면은 어쨌든 간에 많은 시민들, 대중들이 와서 다양한 의견들을 좀 모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 욕구 조사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중간 조직 FGD 정도 수준, 그 다음 단계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저기에서 어떤 한 분야를 딱 해가지고 뭐 비전, 미션,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협의체가 이 비전 수립할 때 타이틀을 비전 공명 프로젝트라고 했습니다. 공명이라는 게 뭐 40페이지 마지막에 나오지만도 깊이 동감하여 함께 하려는 생각을 갖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협의체가 열심히 활동을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함께 참여하려는 동감이 없으면은 행정에서 하는 그 일상적인 업무와 뭐가 다를 게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와서 최소한 지속협이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내용들로 좀 정리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항상 시민 하는데 항상 우리 옆에 시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이 시민을 어떻게 같이 갖고 갈 것인가. 우리 비전도 사회적 비전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복지 공동체입니다. 근데 진짜 시민이 어떻게 주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맨 앞에 비전 공명의 캐물음이라고 했듯이
계속해서 우리 캐묻지 않으면은 진짜 시민이 주인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수 없고 진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비전, 지표들은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